아이패드 사려다 수많은 라인업에 머리 아픈 분들 주목!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사용 목적에 딱 맞는 아이패드 고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팽의 리팽입니다. 오늘은 2025년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를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아이패드를 사려고 마음먹었어도 기본형이랑 에어랑 프로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애플 펜슬도 1세대, 2세대가 있던데 어떤 걸 사야 할지, 비싼 돈 주고 샀다가 후회할까봐 걱정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실제로 아이패드 처음 구매할 때 이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형부터 프로까지 최신 아이패드의 모든 라인업을 직접 써봤는데요. 이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새로 출시된 M4 칩셋의 실제 성능과 OLED 디스플레이까지 스펙표로만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설치용 차이점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3년 이상 사용할 아이패드 이왕이면 제대로 골라야 되겠죠. 학생, 직장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목적이 딱 맞는 아이패드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체험하고 느낀 점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이패드 라인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아이패드는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기본형부터 미니, 에어, 프로까지 마치 카페에서 커피 고르는 것처럼 다양한 메뉴가 있어요. 많이 나온 김에 커피에 비유하자면 기본형은 아메리카노, 미니는 에스프레소, 에어는 카페라테, 프로는 더블샷 바닐라 라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어와 프로는 마치 톨 사이즈와 밴디 사이즈처럼 11인치와 13인치 두 사이즈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많은 아이패드 중 나의 사용 목적에 맞는 아이패드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아이패드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패드로 뭘 하고 싶은지 사용 목적을 아는 겁니다. 만약 아이패드로 넷플릭스 보는 게 전부라면 굳이 비싼 프로를 살 필요는 없겠죠. 반대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면 여러 프로그램이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 라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면 크기와 휴대성, 성능과 배터리 수명, 애플 펜슬과 키보드 호환성, 가격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용 목적,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아이패드 모델을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제 설명을 듣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다 싶은 아이패드가 떠오를 거라 자신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이패드 10세대, 일명 기본형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아이패드 10세대는 처음 출시했을 때만 해도 기존에 출시한 9세대와 성능은 비슷하면서 가격은 올라 평이 그닥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가격도 떨어지고 성능도 생각보다 좋다는 평들이 나오면서 최근엔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아이패드 10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디자인 변신이었는데요. 이전 세대의 홈버튼은 이제 안녕, 대신 전면 화면 가득한 10.9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품어서 마치 아이패드 에어를 쏙 빼닮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특히 아이패드 10세대는 출시 초반과 달리 성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A14 바이오닉 칩을 탑재해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기, 가벼운 문서 작업 물론이고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 거뜬히 거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용자에겐 충분하거든요. 또 색상도 한층 다채로워졌어요. 실버, 핑크, 블루, 옐로우 등 마치 아이스크림 가게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 라인업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C타입 단자를 달았어요. 덕분에 맥북이랑 충전기를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10세대의 아쉬운 점도 적진 않은데요. 첫 번째,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출시가가 52만원인데 할인해서 50만원대예요. 근데 잠깐만요, 아이패드 에어는 얼마더라? 에어가 80만원대잖아요. 30만원 차이인데 에어는 M2 칩셋에 더 좋은 스펙, 솔직히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10세대에 색다른 색상이 마음에 들거나 C타입 충전이 꼭 필요하다 하는 분이 아니라면 조금 돈을 더 모아서 에어를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아니면 9세대를 선택해서 남는 돈으로 애플 펜슬이나 키보드를 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편 10세대는 애플 펜슬 지원도 조금 아쉬운데요. 애플 펜슬 1세대와 USB-C 타입만 지원하는데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신 분이라면 사실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애플 펜슬 2세대부터 사용감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처음 아이패드를 사시는 분,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 간단한 문서 작업이 주 용도이신 분들에게는 10세대를 강추드리고요. 반면 펜 사용이 많거나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은 조금 더 상위 모델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10세대 기본형의 솔깃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모델이 나을 것 같으신가요? 후자로 기운다면 바로 다음 제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제품은 아이패드계의 미니멀리스트, 바로 아이패드 미니 7세대인데요. 미니는 이름처럼 정말 작고 귀엽습니다. 근데 이 작은 녀석 은근히 매력 덩어리예요. 아까 비유처럼
에스프레소 같다고 했는데 양은 작지만 진한 맛을 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미니 7세대는 크기는 8.3인치에 무게는 고작 293g밖에 안 됩니다. 293이 얼마나 가벼운 거예요? 하실 것 같은데 500ml 생수병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켓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 진짜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미니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한 손으로 들고 유튜브 보기였는데요. 기본형이나 에어는 들고 있으면 팔이 조금 아프잖아요. 근데 미니는 스마트폰 조금 큰 거를 드는 것 같이 가볍더라고요. 근데 작다고 성능까지 작은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기본형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졌어요. A17 프로 칩에 램도 8기가나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넷플릭스 보면서 카톡하고 인터넷 따고 이런 멀티태스킹이 전혀 버벅임 없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진짜 꿀이에요. 배그나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도 거뜬히 돌아가거든요. 게다가 작은 화면이라 오히려 게임할 때 조작감이 더 좋습니다. 화면도 은근히 대단한데요. 작아서 화질이 별로인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화면에 같은 해상도를 우겨 넣어서 더 선명해요. 글자가 완전 깨끗하게 보여서 전자책 보기도 좋고 야외에서도 밝게 잘 보여요. 거기다 색상도 스페이스 그레이, 핑크, 퍼플, 스트라이트 등 이렇게 4가지나 있어서 골라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미니는 애플 펜슬 프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화면이 조금 작아서 그림 그리기에 살짝 불편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메모나 필기용으로는 정말 좋아요. 마치 고급 수첩을 들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 회의할 때 폰으로 메모하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근데 미니로 메모하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다만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 화면이 작다 보니 손가락 2개만 올려도 화면이 반 정도가 가려지죠. 그래서 전문적인 그림 그리기나 긴 문서 작업하기엔 조금 불편합니다. 둘째로 가격이 조금 있어요. 와이파이 모델 기준 기본 가격이 70만원 되고 용량을 올리면 90만원까지 가요. 거기다 셀룰러 모델은 20만원이 더 올라가니까 결코 작은 가격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미니는 출퇴근 시간에 콘텐츠 많이 보시는 분, 게임할 때 태블릿으로 하고 싶은데 조금 큰 건 부담스러우신 분, 카페나 회의실에서 가볍게 필기하고 싶으신 분, 전자책 많이 보시는 분, 차에서 내비게이션용으로 쓴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에어를, 그림 그리기가 주목적이거나 영상 편집이 필요하신 분은 에어나 프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가요? 미니의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미니를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동 중에 쓰기엔 정말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사용 목적이 다르다면 다음 모델들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지금부터 소개할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 6세대인데요. 솔직히 이름만 들으면 조금 애매하죠. 에어라고 해서 공기처럼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어는 마치 카페의 카페라떼 같은 존재라고요. 아메리카노는 조금 심심하고 바닐라라떼는 너무 과한데 카페라떼는 딱 좋은 밸런스잖아요. 에어가 바로 그래요. 특히 이번 에어 6세대는 정말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M2 칩을 탑재한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 태블릿으로 영상 편집하면 조금 바보이고 답답했잖아요. 이젠 그런 거 없어졌어요. 4K 영상도 거뜬히 편집할 수 있고 고사양 게임도 전혀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제가 직접 원신이나 배그를 돌려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설정을 최상급으로 해도 전혀 버벅임이 없더라고요. 화면도 좋은데 11인치, 13인치 두 가지로 나와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11인치는 책 한 권 크기라 들고 다니기 딱 좋고 13인치는 노트북처럼 쓰기 좋다는 거. 특히 13인치 모델은 문서 작업할 때는 진짜 노트북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또 둘 다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 때 완전 꿀입니다. 색상도 이번에 완전 다채로워졌는데요. 스페이스 그레이, 블루, 퍼플, 스트라이트까지 무려 4가지나 됩니다. 저는 블루 컬러를 써봤는데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워서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햇빛에 비치면 색감이 살짝 변하는데 또 그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저장 공간도 이번에 기본부터 128기가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64기가는 요즘 조금 부족하잖아요. M 몇 개 깔고 사진 좀 찍으면 금방 쳐버리고, 근데 256기가는 또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128기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올해는 가격도 조금 더 착해져서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물론 단점이 아예 없진 않아요. 가장 아쉬운 건 120Hz 화면이 없다는 건데요. 60Hz라 스크롤할 때 프로처럼 부드럽진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애플 펜슬을 또 사야 한다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기존에 쓰던 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겐 에어를 추천드려요. 첫 번째, 영상 편집을 하고 싶은데 프로는 부담스러우신 분. 둘째, 필기나 드로잉 용도로 태블릿이 필요하신 분. 세 번째, 가끔 재택근무나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 네 번째, 적당한 가성비의 성능을 둘 다 원하시는 분. 특히 에어는 대학생이나 프리랜서 분들에게 딱인 것 같아요. 노트북처럼 가볍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작업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카페에서 에어로 필기하고 작업하는 내 모습 솔직히 멋지지 않나요?
다만 120Hz 화면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를, 가벼운 무게가 중요한 분들은 미니를 추천드려요. 또 기본적인 용도로 쓸 분들에겐 에어까지 갈 필요는 없어서 이런 분들이라면 그냥 아이패드 기본형을 추천드립니다. 어떠세요? 에어가 끌리시나요? 아니면 다른 모델이 더 궁금하신가요? 아무래도 프로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아이패드의 끝판왕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아이패드 프로 7세대인데요. 프로는 정말 이름 그대로 프로입니다.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 아이패드 기본형이 일반 자동차라면 프로는 포르쉐 같은 존재입니다. 일반 자동차도 충분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만 포르쉐는 그 과정이 더 특별하잖아요. 덕분에 프로 7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본다, 아이패드도 다 볼 수 있죠. 하지만 프로로 보면 달라요. OLED 화면에서 보이는 색감이 너무 선명해서 넷플릭스 보는데 영화관 갈 필요가 없을 정도니까요. 까만색은 정말 깊은 칠흑 같고 밝은 색은 마치 실제로 보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게다가 120Hz 주사율 덕분에 화면이 물 흐르듯 부드러워요. 덕분에 인스타그램 스크롤할 때 눈이 정말 호강합니다. 제가 실제로 써보니 다른 아이패드로 돌아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번 프로에서 정말 놀라운 건 화면 크기인데요. 베젤이 더 얇아져서 11인치 모델은 이전보다 더 컴팩트해졌고 13인치는 정말 노트북 디스플레이급 크기예요. 특히 13인치 모델로 문서 작업할 땐 진짜 노트북 대신 써도 될 정도로 편합니다. 화면이 커서 분할 화면으로 작업하기도 좋아요. 성능은 정말 말할 것도 없어요. M4 칩이라는 엄청난 엔진을 탑재했거든요. 그동안 영상 편집할 때 렌더링 걸어놓고 한참 기다리셨죠? 프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 편집하면서 다른 작업까지 해도 전혀 버벅이지가 않아요. 마치 고성능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프로로 4K 영상도 편집해봤는데 렌더링 시간이 이전 모델의 절반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 얇아졌는데 손에 들었을 때 균형이 정말 완벽해요. 각진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손목이 덜 아프도록 무게중심을 잘 잡았어요. 색상도 스페이스 블랙이 새로 나왔는데 진짜 프리미엄해 보입니다. 거기에 애플 펜슬도 자연스럽게 탈착이 가능해서 필기할 땐 정말 만족스러워요. 다만 이 특별함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데요. 가격이 1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풀옵션 모델은 224만원까지 가요. 이 정도면 노트북 가격이죠. 무게도 444g으로 가벼운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싶어서 사는 제품이라고요. 물론 이런 분들은 프로를 꼭 고려해 보셔야겠죠. 영상 작업이나 사진 편집을 주로 하시는 분, 디지털 아트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태블릿을 메인 작업용으로 쓸 분들은 프로가 정말 필요할 거예요. 다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최고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프로는 그만한 값어치를 충분히 해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구매 전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스펙만 보고 고르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테니 지금부터 잘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스토리지 선택입니다. 요즘 앱 하나가 기본 몇 기가씩은 하는 시대잖아요. 64기가는 기본에 깔고 사진 좀 찍다 보면 금방 꽉 차니까 솔직히 불안하죠. 근데 또 256기가는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전 128기가를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애플 펜슬 선택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기본형은 1세대랑 10타입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2세대를 지원하거든요. 차이가 뭐냐고요? 1세대는 충전할 때 아이패드 밑에 꽂아야 돼서 조금 불편해요. 마치 아이스크림 막대처럼 삐쭉 나와서 보기도 조금 그렇고, 반면 2세대는 자석으로 착 붙어서 자동 충전되니까 훨씬 편하죠. 덕분에 가격이 1세대보다 비싸요. 그래서 필기나 그림 많이 그리실 분이라면 2세대 쓰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세 번째는 와이파이 모델이나 셀룰러 모델인데요. 셀룰러는 기본적으로 20만원이나 더 비싸요. 게다가 통신비도 매달 내야 하고요. 근데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외근이 많다거나 카페에서 작업을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와이파이 찾아다니기 귀찮을 때 셀룰러가 편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와이파이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크기, 이게 진짜 고민이죠. 미니는 8.3인치, 기본 에어는 10.9인치, 프로는 11인치, 13인치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제 경험상 이동이 많으신 분들은 미니가 좋고요. 영상 시청이나 문서 작업이 많으신 분들은 10.9인치, 그림 그리기나 영상 편집이 많으신 분들은 13인치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꿀팁 하나 더, 매장에 가서 꼭 직접 한번 만져보세요. 유튜브 영상만 보고 고르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게감이랑 화면 크기는 실물로 봐야 감이 옵니다. 화면 크기는 A4 용지에 그려보면 대충 감잡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떤 아이패드를 골라야 할지 감이 좀 오시나요?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처음 아이패드를 사시는 분이나 영상 시청, 웹서핑이 주 목적이시라면 50만원대의 기본형으로도 충분해요. A14 칩으로 일상 용도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새로운 디자인에 C타입까지 더해져서 입문용으로는 완벽하죠. 또 이동이 많으신 분들은 단연 미니 8.3인치에 300g도 안 되는 무게로 자켓 주머니에도 쏙 들어간다고 했죠. A17 프로 칩에
8기가 램으로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음으로 진짜 고민되는 에어와 프로. 에어는 저의 찐 현명한 선택이에요. M2 칩 성능에 11인치, 13인치 선택이 가능하고 가격도 착해서 다재다능한 사용자에게 딱이에요. 다음 프로는 솔직히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M4 칩, 16기가 램, 팬텀 OLED까지 전문가나 최고를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결국 스펙이나 가격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야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매장에서 한번 꼭 만져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구매하실 땐 여기 왼쪽 밑에 쇼핑 더보기 탭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올려둘 테니까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뷰하는 팽의 리팽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아이패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패드 애플 펜슬은 영상 하단 쇼핑 더보기를 눌러보면 최저가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사전 예약 혜택도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유용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혹시 이런 영상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안녕.